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심각한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대관 확대 등 경기장 운영 다양화가 추진됩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속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억 원대의 부지 추가 매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재정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동해안 숙박업소의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운영하며 얻은 순수익은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해 운영비가 36억 원에 달하는 점을 보면 초라한 실적인데요. 강원도가 이 같은 적자를 대폭 줄이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그리고 평창에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지난해 강원도가 이 세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총 36억 8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경기장을 활용해 지난해 얻은 순수익은 1억 3천만 원. 결국 35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이곳 평창 슬라이딩 센터의 이용객 수는 총 690여 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2명꼴로 경기장을 이용한 건데요. 이처럼 경기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자 강원도가 경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장을 국내외 경기대회나 국가대표 훈련 등 스포츠 목적에 치우쳐 활용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안으로 청소년 캠프나 국제 드론 경기대회, 초대형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등 스포츠 분야가 아닌 목적으로의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의 활용이 지금 검토가 계속되고 있고 또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올해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 스포츠 목적의 활용 그리고 비스포츠 목적의 활용이 조화가 되면 거의 경기장의 그 수용 능력을 풀로 채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용으로 발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이용객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대관 수익을 32억 7천여만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저조했던 실적을 하반기에 만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 4월 예정됐던 국가대표팀 훈련과 캠프 등이 잠정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급해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경기장 활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동계 유소년 경기대회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대형 대회가 유치된 상황.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경기장들이 사후 활용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본공사에 들어가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또다시 250억 원대의 추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등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반 시설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레고랜드 핵심 시설이 될 테마파크 공사도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8%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시설은 해외에서 만들어져 옮겨지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30-40% 정도 진행됐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 같은 거는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진척이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30-40%까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레고랜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도의회에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부지 36,000여 제곱미터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기존 테마파크 부지가 변동되면서 추가 부지가 필요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7년 전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이 땅을 60억 원에 팔았는데 지가 상승으로 지금은 4배가 넘는 255억 원을 주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0억이 넘는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전혀 걸지 못하고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더 투입해야 할 비용도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중도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부지 매입 비용만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문화재 전시관과 유적공원 조성 등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당초에 심의했던 거에 계속 그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이게 제2의 알펜시아 아니냐, 또 물망을 하마 아니냐 이렇게 뭐 폄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문화유적공원도 춘천시와 공동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와 재정 부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은 이번 총선에서 분구가 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춘천 가불선거구에 당선된 허영과 한기호 당선인은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은 시급한 현안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우선 꼽았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협동조합에게 시내버스 운영을 맡기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허영 당선인은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 시행을 보관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버스 노선들을 투자하는 만큼 노선들을 계속해서 공적 지분으로 확보해서 완전 공영제를 이루어서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노선 안정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허영 당선인은 제2혁신도시 유치와 춘천 호수국가정원 지정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철원하천 양구 을선거구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은 낙후된 춘천 북부지역 발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교량신설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을 유치해 춘천 북부권 개발을 이뤄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제2혁신도시로 지정받고 또 지역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SOC 사업을 해서 지역의 여건을 강남하고 같이 맞춰주는 거죠. 한기호 당선인은 이와 함께 춘천이 포함된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에 2명의 국회의원이 생겼지만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 협치가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와 달리 두 당선인은 춘천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양보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내건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춘천 을을 위해서는 춘천 북부 지역의 항공대 이전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국비 투자를 이뤄내고 운동권 출신 그리고 군인 출신이 같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삼선이니까 제가 양보해서 힘을 합친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초로 2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 춘천 지역.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춘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25일 원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봄철 야외 활동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는 감염병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 것, 귀가 후 옷털기와 목욕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이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45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펜션의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47살 최모 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에 공사를 한 53살 안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51살 김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부로서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저희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하찮은 일들만 많이 하는 일자리 위주가 많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고학력 그 전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아동과 유아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부모님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육 정책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이 잘 살게끔 하고 서로 타업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업 정책. 왜냐면 맨날 싸우고 저러지 말고 타업적으로. 국민이 소란스럽고 넘보되니까 타업 정책을 함으로써 국민이 잘 살자는 얘기예요.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이나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 27만 명이 대상인데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9만 명은 제외됩니다. 27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되면 한 연간 한 270억 정도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주 시민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민이 다 수혜를 받는 것이죠. 원주시에 주소를 둔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정부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지자체 부담 2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금은 120만 원이 됩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받지 않는 원주 시민이라면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홍천군은 4인 가족 기준 정부 지원 80만 원에 홍천군 지원금 120만 원을 합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지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담분을 별개로 책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11일 지급을 앞두고 있는 영월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정부 지원 80만 원에 지자체 부담 20만 원, 여기에 별도로 지원금 80만 원까지 모두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도내 모든 시군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춘천시는 정부 지원금 80만 원에 지자체 부담분 20만 원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세대당 긴급 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도 제각각일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의 외출 자제 호소에도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동해안 숙박업소는 만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끝없는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처럼 맛보는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동해안 주요 관광지들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번 연휴까지 연장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고비가 이번 연휴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만 있던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외부 활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크게 걱정되는 건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죠, 뭐.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강릉선 KTX는 29일 오후부터 매진됐고 30일 대부분의 열차도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안 숙박업소는 이번 연휴 기간 내내 빈 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마다 방역을 강화하는 등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호텔에서 방역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방문객을 위해서 발열 체크기를 통해서 횟집과 식당 등 관광지 주변 상인들도 기쁨 반, 걱정 반입니다. 불안하죠. 마스크 다 쓰고 그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손님이 와서 좀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2m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기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양양에 초대형 헬기 1대, 춘천과 고성에 대형 헬기를 각각 1대씩 배치하고 하루 7,500명의 감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산불 발생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내에서 화기물 소지와 흡연, 취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은폐한 원주 3번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주에 사는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피트니스 센터, 아파트 동대표 회의 등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과 대한석탄공사가 강원 지역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 헬로비전과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8일 석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대한생활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강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광고를 지원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우리 강원도의 그 자영업 하시는 여러 도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그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다. 두 기관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는 슬기로운 대한생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일상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석가탄신일인 30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점점 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볕이 뜨거워지는 만큼 이제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홍천과 춘천의 경우 최고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